자, 안녕하세요. 수능술 조시환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이 그 아르키메데스의 구분구조법인데,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한 2500, 600년 사람인데, 그 당시에 이제 선의 길이, 그 다음 직사각형 넓이,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 이런 정도는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 정도 해도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제 호로 되어 있는 경우, 선이 아니고 직선이 아니고 호로 되어 있는 경우에 호의 길이라든지 그것으로 둘러싸인 넓이라든지 부피라든지 이런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를 때였습니다. 그때 이 아르키메데스가 어떤 직선의 길이 혹은 직사각형이나 이런 직육면체 이런 알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서 호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다 길이와 넓이와 부피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도형을 만들고 건물도 짓고 다 했는데 그 뒤에 수학자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따라서 좀 했어요. 하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적분 극한 하는 것들은 사실 얼마 전 얘기입니다. 17세기 여러분들 지금 한 300년 전쯤 됩니까? 요럴 때 라이프니츠 그다음 뉴턴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어떤 그런 기호들을 좀 체계화시켜서 극한 개념, 미분 개념, 적분 개념을 도입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리미트라든지 미분한다든지 인테그랄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만들었을 뿐이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아르키메데스의 그 논리로 모든 것들을 해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찰할 건데요. 지금 우리가 지금 6강제로 구분구조법이라는 단어를 붙이는데 아르키메데스가 구분구조법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구했다는 건데요. 그게 뭔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어두워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제 호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호로 되어 있는 fx가 있습니다. 얘를 여기서까지 이제 넓이를 구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끝점을 A, B 이렇게 해서 A, B라고 하고요. 요 사이를 n 등분을 한 겁니다. 잘 보이나요, 이거? 약간은 흐림 같은데. 그래서 요 하나하나, 폭 하나하나, 요걸 다 델텍스, 요걸 델텍스. 그래서 델타 x는 b에서 a를 빼서 나누기 n을 한 겁니다. 그걸 좌표한 거죠. x0, x1, x2에서. 그래서 xk-1, xk에서 xk에서 대표적으로 xk-를 뺐다. 이게 바로 이제 델텍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일단 n등분을 한 거예요. n등분을. 그런 다음에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겠다는 겁니다. 직사각형 넓이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직사각형 넓이 구하려면 이렇게 이제 키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직사각형 넓이를 일단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더 크게 나오겠죠, 당연히. 그건 나중에 생각할 일이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자, 여기 세로입니다. x1을 대입한 높이에요. 그거 곱하기 가로의 길이라면 이런 직사각형 넓이가 될 거예요. 그렇게 차근차근 쭉 더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n개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합친 거예요. 델타 x는 다 공통이고 x1, x2 바뀌고 있으니까 시그마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예요. k 이퀄 1부터 n까지 fxk 세로를 다 모은 거죠. 곱하기 공통 가로의 길이 k. 이렇게 하면 실제 호로 둘러싸인 넓이보다도 큰 직사각형 넓이의 합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이제는 이게 A고 B입니다. 역시 이제 델타 x는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에서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는데 제일 먼저 fx로 짧은 길이죠. 요거 곱하기 가로 하니까 직사각형이 작게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직사각형을 작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델타 x는 다 공통이니까 x0부터 x1에서 xn까지 더해지니까 xn-1까지 0부터 n-1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호로 둘러싼 넓이보다 좀 작게 만들어질 거예요. 이걸 제목을 이제 tn, sn이라고 붙인 겁니다. 우리가 곡선 밑에 넓이를 s라고 한다면 tn과 비교를 해보시면 tn보다는 곡선 밑에 넓이가 더 클 것이고 sn은 사각형을 크게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sn보다는 작을 겁니다. 맞죠? 이 상태를 어떻게 하냐면 리미트를 취하는 겁니다. 양변에 리미트를 취해주는 거예요. 양변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tn 이렇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이렇게 리미트를 취해준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극한공을 했으니까 리미트를 취하게 되면
등호가 없던 등호가 붙어야 되죠. 이렇게 붙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 이 넓이가 뭐가 될 것이냐. 얘는 리미트의 변수인 n이 없으니까 이 선함수가 똑같습니다. 얘는 어차피 s고요. 결국 s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값과 이 값이 다 s가 돼요. 같아지라는 얘기야. 왜 같아질 것이냐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요 폭이 n분의 b마이너스인데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이해가 뭐가 됩니까? 거의 무한소가 되겠죠. 거의 무한소란 단어 안 쓰나? 거의 0이네요. 0. 거의 0이 된다는 얘기니까 지금은 보면 이 폭이 넓어서 사각형이 이렇게 크게 만들어 있지만 이 폭이 좁아지면 거의 성분이 붙어버릴 거란 말이야. 붙어버리면 이 호나 그 다음에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나 거의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거의 곡선의 위에서부터 좀 큰 값에서 이 곡선에 붙어버릴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작았지만 이 폭을 무한소, 즉 0으로 만들어버리면 거의 성분이 이렇게 붙어버릴 거니까 요 호와 요 사이에 약간의 작았죠? 이 부분이 드러나지 않고 거의 붙어버릴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넓이 S와 같아질 것이라는 발상을 한 거예요. 아르키메데스가. 멋있는 발상이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다 이렇게 돼서 돌아가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 우리가 곡선 및 넓이를 구하려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거는 이제 작게 만드는 방법, 크게 만드는 방법이죠. 작게 만드는 방법은 시그마 k 골 0부터 n-1까지 fxk 하고 세로의 길이입니다. 곱하기 가로의 길이. 이렇게 해도 좋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 골 1부터 n까지 fxk 곱하기 델타 x 이렇게 좋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복스 밑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요 내용으로 이제 오늘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 이 사항만 잘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 사항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 번 합니다. 아까 하나 작게 크게 했지만은, 쌤이 이제 두 개 중에 아무거나 관계없으니까. 자, 일단 이게 델텍스입니다. 델텍스. 폭이 델텍스예요. 곱하기 가로기를 크게 만들려면 이제 요게 x1 좌표니까 x1을 대반 높이 이렇게 쌤이 이제 크게 만들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수하죠. 자, 넓이는 아까 어떻게 구했느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 골 1부터 n까지 fxk 세로의 길이의 합에다가 가로의 길이를 곱하면 이제 이게 바로 아르키메데스가 생각한 구분구조법이었어요. 이게 이제 17세기 들어와서 이걸 적분해한 기호가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석한 겁니다. 알고 보니까 리미트란 것은 굉장히 얇게 쪼개는 효과를 보더라. 델타 x가 n 등분했을 때 폭인데 n을 무한대로 보니까 이 폭이 거의 제로, 거의 가로의 길이가 0이 되도록 짱짱하게 쪼개더라 라는 의미로 나눌 분 이렇게 합니다. 나눌 분. 요건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1부터 n까지 더하라는 얘기가 더할 적이에요. 이걸 합치면 이제 적분을 수학적 기호로 인테그랄이라고 한 겁니다. 일단 A에서 B까지 잘랐으니까 아래 끝이 A가 되고 위 끝이 B가 되고 이렇게 딱 정리한 거죠. 이렇게 수학자들이 이제 약속을 하고 기호화 시킨 겁니다. 자, 이제 F가 있는데 F도 있고요. XK는 뭐 있느냐면 N등분한 상태 좌표 X1, X2 뚜룩 해서 요 XN 마이너스 XN 이렇게 좌표였던 겁니다. 그런데 잘게 쪼개버리니까 이런 자표들이 전부 다 거의 요 폭이 0이 되니까 X0, X1, X2가 쫙 붙어버리겠죠. 연속적으로 쫙 붙어버린 겁니다. 좌표가. 그 연속적으로 붙은 실수를 우리가 뭐라냐면 실수 X라 하죠. 그러니까 XK가 X가 되는 겁니다. 델타 X가 뭐냐면은 요 폭이 델타 X였는데 델타 X를 거의 0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수학적 표현으로 DX라고 하는 겁니다. DX. D는 거의 0에 가까운 X의 변화량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델타 X를 잘게 쪼갠 것이 DX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까지 우리가 구분구적법이라고 하고요. 이까지를 아르키메데스의 구분구적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n등분을 한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될 것이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쓸 때 넘어오는 과정을 우리가 정적분의 정의라고 합니다. 정적분의 정의. 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이렇게 적분화 시켰습니까? 수학을 계속 해왔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다른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이제 구분문제법을 다른 방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다리꼴 한번 사다리꼴. 이렇게. 아까는 직사각형 만드는데, 이제는 사다리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n개의 사다리꼴을 쫙 더해서, 그 다음에 n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n개의 사다리꼴을 대표해서 이 부분에 내가 사다리꼴 넓이만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래놓고, 요것만 구해놓고, n이 1부터 n까지 변해간다. k가 1부터 n까지 변해간다. 해서 쫙 더해버리면 전부 n개의 사다리꼴 넓이가 나오겠죠. 자, 이 친구 넓이 한번 구해봅시다. 사다리꼴 넓이 공식이 있죠. 윗변 더하기 아랫변 나누기 곱하기 높이. 그렇죠? 그래서 윗변은 이 친구를 대입한 겁니다. 그래서 fxk-1에다가 fxk를 더했습니다. 윗변 더하기 아랫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나누기를 하셔야 되겠죠? 나누기를 하고 곱하기 높이가 델타 x입니다. 높이가 델타 x예요. 자, 이게 지금 빗금진 부분의 넓이입니다. 얘를 n개가 쫙 있을 거니까 합쳐야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 k 꼴 1부터 n까지 다 합쳤습니다. 이러면 원래 곡선으로 둘 사이 넓이가 다르겠죠? 그걸 어떻게 해결한다? 아르키메데스가 여기다가 리미트를 취해서 n을 무한대로 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역시 곡선 밑에 넓이가 나올 거예요. 자, 정적분의 정의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러겠죠. 리미트 시그마 합쳐서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요게. 자, 이게 뭐가 된다 그랬지, 아까? 이게 뭐가 된다 그랬어? 이게 x는 x. 그지? 뚝뚝 떨어지는 좌표들이 요 델타 x가 0이 되니까 쫙 붙어버릴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fx. 그러니까 2분의 2fx가 될 거예요. 델타 x가 뭐가 된다고 자기가 것이 dx가 된다. 그래서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사다리꼴로 만들어서 n개를 쫙 대도 n을 무한대로 오는 넓이 나오는 건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또 다른 방법도 해볼까요? 다른 방법도 해보겠습니다. 뭐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이제는 사다리꼴을 하지 말고 중점을 중점. 두 좌표의 중점을 대입한 높이가 하면 이 높이가 될 거예요. 이 높이에다 가로의 길을 곱하면 사각형이 이렇게 될 겁니다. 모든 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어도 어떻게 될까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친구도 마찬가지 중점 정리하면 이런 넓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넓이들을 대표해서 역시 K번째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중점 잡아서 대입한 높이에다가 가로의 길이 델타 x 곱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대표적인 넓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넓이를 구해서 K를 1부터 N까지 보내서 다 합쳐버리면 N개의 넓이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곡선보다 조금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이게 뭐 적절히 더하기 빼기 해서 비스무리하게 되겠죠. 그거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 두 개의 중점은 2분의 xk-1 플러스 xk가 중점 좌표가 될 것이고 얘를 대입한 높이가 f에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거기다가 가로의 길이를 곱해야 되겠죠. 가로의 깊이 델타 x를 곱했습니다. 이 친구를 k개를 모아야 돼요. 시그마 k 꼴 1부터 n까지 k개를 모았습니다. 이제 아르키메데스 뭐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시오. 이렇게 하면 과연 또 곡선이 넓게 될 것이냐 하면 역시 이제 정적분의 정의로 오겠습니다. 리미트 시그마 합쳐서 인테그랄이죠. a에서 b까지 f 여기에 뭐가 된다고? x가 된다. x 그러니까 2분의 x 두 개 있지? 2x 되겠지? 그래서 델타 x 쪽에 뭐가 된다고? dx 약분 역시 fx를 적분하면 넓이가 나오니까 우리가 사각형을 만들든지 그 다음에 사대꼴 만들든지 어쨌든 간에 n개를 잘 만들어서 똑같은 규칙을 갖는 친구들이죠. 다 같이 잘 만들어서 더한 다음에 n을 무한대로는 여전히 곡선 밑 넓이가 나온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자, 좀 다양한 게 여러 가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오케이. 이제 실전 문제 한번 들어가 보죠. 예를 들어서 실전 문제 전에 쌤 이걸 설명해야지.
아래 끝, 위 끝을 내가 일방적으로 A, B라고 했는데 그 A, B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A, B가 결정되는지를 보겠다는 얘기죠. 약간 이게 델타 X입니다. 델타 X, 그지? 델타 X N분의 B 마이너스 A니까. 요게 이제 XK예요, XK. A 플러스 델타 X.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X0 좌표가 있고, X1 좌표가 있고, X2 좌표가 있고, XK 좌표가 있었는데, 이렇게 그래프에 쓰면, 이렇게 좌표를 딱딱 잘랐죠. 그래서 이게 델타 X였다는 얘기입니다. 델타 X. 여기 델타 X. 쭉 가서 여기 이제 XN이 있었고, 이제는 좌표를 좀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X1은, 이 델타 X가 이제 n분의 b 마이너스 a니까, 이 X로 좌표에다가 n분의 b 마이너스 a를 더하게 되면 X1이 되는 거예요. X2는 어떻게 될까요? X에다가 n분의 b 마이너스 a를 2배로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니까 XK는 뭐가 될까요? X0에다가 델타 X를 몇 배? 1대 2배, K일 때 K배 하면 될 거예요. 그럼 X는 뭐가 되느냐? X0를 n분의 B-A를 몇 배? N배를 하게 되니까 약분되고 해서 요 X0가 A 아닙니까? 그래서 없어지니까 이제 이 좌표가 B가 됐다. 요게 이제 A였고 요게 이제 B가 되었다. 이 얘기였습니다.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X0 플러스 n분의 B-K 하는 친구, X0 A니까 지금 이 친구가 XK라는 사실을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요 상태에서 이게 왜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인테그랄 fx dx가 되었느냐를 이제 세부적으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xk였어요. xk. 요게 델타 x였습니다. 델타 x.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했던 것이 똑같습니다. 리미터 시그마를 합쳐서 인테그랄. 그 다음에 fxk가 x가 됐죠. 그래서 fx, 여기까지는 똑같았고요. 델타 x를 자기했던 것이 dx였다. 여기까지는 정적분의 정의에서 그대로 했습니다. 자, 아래 것 이것을 이제 결정하는 것을 공부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래 것은 제일 먼저 시작하는 k가 1이죠. k가 1일 때입니다. 1을 대입하면은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가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가야 되죠.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게 0이 되겠죠. A만 나오겠죠? 그러니까 X라는 좌표가, 제일 첫 좌표가 A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제일 첫 좌표가 아래 끝이 되겠죠. 마지막 좌표는 N을 대입합니다. K에다가. 약분하니까 A 없어지고 B가 남죠. 그게 바로 마지막 좌표가 될 겁니다. 그게 윗끝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결정이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가 좌표를 XK를, 이거 전체를 두지 않고, 이렇게 X에 두보겠습니다. 자, 지우고요. 이렇게 할게요. 요 부분만 내가 XK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또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게 XK면 델타 X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K가 1, 2, 3 변해갈 때마다 n분의 B-A씩 계속 커질 거니까 델타 X는 변화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인테그랄은 됐고, 그 다음에 FA 플러스 X가 되는 거예요. A는 지금 좌표로 두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FA 플러스 X가 될 겁니다. 델타 X는 변함이 없이 여전히 dx가 될 거고요. 아래견이 그렇지 얘는 제외하고 이쪽만 좌표이기 때문에 k가 1이 들어가면 n분의 b-만 되는 거예요. n분의 b-인데 어차피 n은 무한대로 가야 되죠. 그럼 무한대분의 얼마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아래 끝은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 끝은 그럼 어떻게 되냐? 마지막 k의 n을 대입한 것이겠죠. 약분하니까 b-a가 되겠죠. 그래서 위 끝은 b-a가 되는구나 하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 내용은 그래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fx가, 그래프가 fax 플러스 ax로 바뀌었으니까 x축으로 그림이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 되겠죠. 그래프가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하니까 위끝 아래끝도 똑같이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을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곡선 밑에 넓이는 똑같아지겠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XK를 뭐로 둘 거냐면 n분의 K만 XK로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델타 X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K가 1, 2, 3, 4 바뀌면 n분의 1, n분의 2, n분의 3이니까 어떻게 돼? n분의 1씩 하죠. n분의 1씩 하니까 델타 X가 이게 전체가 아니고 n분의 1이 델타 X가 될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인테그랄은 마찬가지. 리미트 시그마 인테그랄이니까 F 한 다음에 A 플러스 얘만 XK가 X로 바뀌니까 나머지 앞에 B-에 살아있겠죠.
그래서 b-a는 그대로 살아있고 x가 될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 다음에 n분의 1 델타 x가 dx로 될 것이니까, dx 될 것이니까, 앞에 뭐가 남아있나? 분자에 b-a가 남아있죠. 그래서 b-a는 상수니까, 이렇게 곱해줘야 될 겁니다. 자, 좌표는 k가 1부터 변하니까, 여기다 1 대보면 n분의 1 되겠죠. n분의 1인데, 어차피 n이 또 무한대로 가야 됩니다. 무한대 가면 무한대면 얘는 0이 되겠죠? 그래서 0부터. 마지막 좌표 k 대보니까 약분돼서 n분의 n은 1이죠. 1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내가 마음대로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리미트로, 인테그랄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제 예로 들어가야 되겠죠.